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픽 시험을 볼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답안지 표기를 다음과 같이 하세요. 답안지 표기는 여러분 올바른 표기는요. 1번의 답이 1번일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죠. 그죠? 이것이 맞는 표기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1번이 답이 비록 3번이더라도 이거는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답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 테이프. 네, 이거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서 지우고 그리고 다른 답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수정 테이프를 꼭 준비해서 시험 장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듣기를 하면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듣기를 1번을 들었어요. 답이 1번이에요. 그러면 바로 1번을 표시하십시오. 근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불안해요. 1번부터 50번까지 모두 한 후에 표시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표시하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쓰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충고해 주는 것은 1번의 답이 1번인 것 같아요. 그러면 1번에 표기하고 그 다음 2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선택사항이지만 한번은 생각해 보십시오. 자, 4번입니다. 듣기 50번까지 모두 듣고 쓰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 30분 이후에는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30분 이후는 안 풀고 싶어요. 또는 어떤 친구는 시험 장소에서 자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30분 이후 문제도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는 선생님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꼭 30번 이후, 즉 50번까지 모두 듣고, 집중해서 잘 듣고 답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5번입니다. 토픽 시험 중간에 시험을 다 봤다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수업 종료 시간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자, 6번입니다. 수정 테이프는 선생님에게 말해서 사용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 선생님에게 말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독 선생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수정 테이프를 준비해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7번입니다. 시험 시 핸드폰은 꺼야 합니다. 만일 끄지 않고 진동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진동이 울릴 경우에는 바로 퇴실이 됩니다. 시험을 치지 않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은 토픽 영역인 쓰기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메모하면서 듣기입니다. 어떤 학생은 그냥 눈을 감고 있다가 1번 듣고, 예를 들어서 1번 듣고 그리고 답을 정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험지 근처에 약간 메모하면서 듣는 것이 더욱더 좋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 왜, 언제, 이런 힌트가 될 만한 단어들은 메모하면서 듣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자, 2번입니다. 앞문제를 모를 경우에는 미련을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2번을 지금 듣기를 하고 있는데요. 2번 대화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 앞에 문제, 1번 문제에 2번이었더라? 2번이었나? 3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지금 흘러나오는 그 2번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 문제를 모를 경우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 다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보통 선생님이 3급이나 4급 대상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주는데요. 1번에서 34번까지는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네, 꼭 집중해서 잘 듣고요. 그런데 그 상급이나 4급 학생 중에서는
50번까지 잘 안 듣거든요. 즉 35번부터 50번까지는 포기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당연히 5급, 6급인 학생들은 전부 다 집중해서 잘 듣죠. 그렇지만 그 중급, 상급, 4급 되는 학생들은 한 35번 이후로는 그냥 포기하고 자는 학생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좀 조언해주고 싶은 것은 50번까지 끝까지 다 듣고요. 그 중에서요, 33번, 37번, 41번, 43번인 경우에는 이거는 단지 문제가 뒤에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이 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33번, 37번, 41번, 43번의 문제는 꼭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다음은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쓰기는요, 문제 푸는 순서를 53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51번 풀고, 52번 풀고, 54번을 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수 분포를 보시면요, 53번은 30점이거든요. 그 100점 중에서 30점은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53번 정말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쉬운 거 먼저 정확하게 시험 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이 쉽습니다. 그래서 51번 풀고요. 그 다음에 52번이나 54번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순서는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51번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 51번, 자, 오른쪽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51번은 고맙습니다, 씁니다, 있었습니다, 씁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씁니다. 이와 같이 씁니다 형태로 써야 됩니다. 자, 52번 문제는요, 자, 1번에 보면 는다, 형용사 다, 명사 이다입니다. 자, 짓는다, 그쵸? 그리고 어두워진다, 좋아진다, 좋다. 이런 형태와 같은 형태를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생각해서 쓰지 말고 힌트가 무엇인지 꼭 찾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52번 문제를 풀 때 빈칸 있는 문장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먼저 읽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문장을 읽는 게 좋아요.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표정이 어두워진다. 네. 그 다음에 뒷문장 읽을까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러분 힌트 무엇일까요? 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죠. 즉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것과 반대되는 문장을 기억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쓰기 5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을을 차지하다 이 표현 아시죠? 이 표현을 쓰게 될 때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점수가 더욱더 올라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을을 차지하다, 로 나타나다, 에 불과하다, 에 이르다, 에 달하다, 에 그치다, 이가 그 뒤를 이었다. 네, 이와 같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보십시오. 자, 2번입니다. 명사, 명사, 명사 순으로. 이거는 순서를 말을 합니다. 순으로 나타났다. 네, 이 표현도 사용해 보십시오. 자, 3번입니다. 명사에 %로 증가했다가 %로 감소했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 표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기억해 두었다가 쓰기 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 증가하다, 급증하다, 급증하다, 로 감소하다, 급감하다.
로 상승하다, 로 하락하다, 로 올라가다, 로 내려가다 또는 떨어지다, 로 늘어나다, 로 줄어들다. 네, 이런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해 보십시오. 네, 4번입니다. 상승세, 하락세, 이런 단어는 중고급 어휘에 해당되겠죠? 이런 단어도 사용해 보십시오. 5번은 부사입니다. 자, 이러한 단어도 문장의 중간중간에 사용하면 문장이 더욱 좋은 문장이 됩니다. 자, 부사입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계속, 꾸준히, 급격히, 소폭, 대폭, 다시입니다. 쓰기 54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54번이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를 읽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에 보시면 서론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명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장을 쓰면 좋겠습니다. 서론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영상 다시 한번 보고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서론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서론입니다. 서론이고요. 자, 여기 부분이 네, 본론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본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이 글을 통해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있잖아요. 제목은 자, 여기 이 표시 있죠? 네, 여기 표시. 자, 요것이 여기 사이에 있는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방법. 네, 이것이 제목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본론을 보면요. 본론은 명사 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입니다. 명사라는 거 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건 어떻게 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소통이 왜 중요한가? 의사소통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다음 첫째, 뭐뭐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네, 이거 이해 안 되시면요. 앞에 영상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지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뭐뭐이다.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네,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뭐뭐이다.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제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목이 아까 무엇이었죠? 네,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방법. 네, 이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의사소통과 제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에는 여러분, 전망에 대해서 쓰면 좋습니다. 네, 전망. 그래서 전망이라는 것은 네, 앞으로 네, 여기 보시면 앞으로 따라서 그죠? 앞으로 따라서 의사소통을 잘하도록 서로가 말을 할 때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의 문장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읽기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여러분 28번부터 그러니까 거의 뭐 30번 이후부터는요. 문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자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시험 시간 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30번 이후의 문제들이 지문, 글이 길어진다는 것 뿐이지 문제가 꼭 그렇게 어렵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꼭 풀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5번부터 38번까지는요.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요. 네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8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여러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밑줄 씬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나의 심정, 이 문제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입니다. 주제라는 것은 문장의 앞이나 끝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위 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목적, 네, 이 문제도 괜찮습니다. 쉽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 네, 이 문제도 쉽습니다. 괜찮습니다. 꼭 이 문제 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면요. 35번부터 38번 문제, 42번 문제, 44번 문제, 48번 문제, 50번 문제를 먼저 풀고, 네, 이거 먼저 풀고요. 나머지 시간이 있을 경우 나머지 문제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다 풀어야 되죠. 근데 이제 좀 쉬운 거 먼저 집중해서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풀면은 이 문제는 맞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